네, 단기간에 랠리를 또 보여줘서 그 피로감이 누적됐기 때문일까요? 일단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월요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정이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일단 코스피는 차익 실현이 지속되는 가운데 좀 쉬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된다,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대세 상승 속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될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이거는 투자 시계를 어떻게 보느냐, 기간을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릴 수가 있겠는데, 뭐 단기적이라고 하면 당장의 이번 주 정도겠죠. 네. 이번 주 정도는 우리나라 증시 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렇다고 아래로 빠지니까 지금이라도 팔고 도망치세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 따라 붙어서 매수하는 모멘텀 플레이는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투자 시계를 3개월, 6개월 혹은 1년 그 이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변동성들, 단기적인 수익률 변화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변동성을 매수 기회로 저는 충분히 활용해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6개월 이상 중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는 뒤로 갈수록 재료들이 좀 더 좋은 것들이 등장한다. 뭐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한이라든가 코스피 이익의 반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저 연간으로는 우리나라 증시 뭐 대세 상승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중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하나씩 뭐 지표나 금리 일정들 체크해 봐야 될 텐데,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좀 후퇴했습니다. 그러한 영향들이 미국 증시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것도 있죠. 네. 내일 무엇보다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위축되어 있는 내수를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최대폭을 나타내고 있는 한미 금리 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거기에 따른 원화 변동성 확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추경 편성까지 너무 지금 이슈들이 많은 상황인데, 2월의 금리 전망 그리고 이에 따른 시장의 영향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2월에 내일이죠. 하느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내수에 대한 그 소비 부진, 전반적인 경기 모멘텀 둔화, 또 주요 이제 기관들이나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도 한국의 성장률을 현재 1.5%대 전후로 지금 낮춰 잡은 만큼 금리에 대한 필요성은 정말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문제는 환율인데, 항상 그 금리를 인하할 때 이야기 나오는 게 한미 금리 차가 다시 확대가 되면 환율이 올라가고, 그게 외국인 수급과 코스피 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게 저희가 공식처럼 알고 있는 사안인데, 이 공식이 저는 잘 요즘에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당국의 스탠스도 환율이 올라가는 거는 그렇게 잡을 의지는 없고, 환율의 변동성과 그리고 속도,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거지 레벨 관리는 할 의향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 국가들이 달러화 대비 약세를 다 용인을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관세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전략적인 실행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맥락까지 같이 고려해서 봤을 때 이번에 금리 인하한다, 환율 폭등하고 증시 나락간다, 이 구도는 저는 현실화될 여지가 적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당장 내일 있을 하는 금통위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가 전망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벤트 하나 있어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K-칩스법의 효과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유입된 상황에서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 증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오늘은 사실 지난 금요일에 미증시에서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반도체나 AI 쪽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벤트가 한번 또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싶어서요. 그 단기적인 반전의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젠스당 CEO가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또다시 본인들의 칩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들을 이야기하면은 증시는 안도할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이전에 엔비디아 실적이랑 다른 게 딥시크 사태가 중간에 개입이 됐잖아요. 이 파장은 지금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뭐 주말 중에 전해진 소식 중 하나에 의하면은
뭐 MS에서 데이터 센터 임대를 뭐 취소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딥시크 사태 파장을 온전히 그들이 캐치하는 데까지는 최소 한 개 분기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그 HBM주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주도주로 복귀하는 그 시기, 그거는 이제 4월이나 5월 이후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이나 3월 초에 있는 GTC 이런 것들 단기적인 기대감으로 그냥 모멘텀 플레이만 가능한 구간이다,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딥시크 쇼크가 아무래도 중간에 있었다 보니까 그걸 같이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든지 GTC 같은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우리에게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등의 계기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우리가 이제 수급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보강이 되고 있습니다. 연기금을 비롯해서 기관 쪽에서는 굉장히 최장 기간에 적극적인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더 이어질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연기금이 픽한 종목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도 궁금합니다. 예, 일단 연기금은 그 저기 워딩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장기간 순매수로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든든한 우군이 되고 있는데 그들이 매수하는 전술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종과 순환매도 그들 사이에서도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1, 2주 동안 매수했던 업종들을 살펴보면은 건설, 그다음에 철강, 화학, 디스플레이, 소매, 유통, 지금 딱 들으면은 시장에서 약간 소외됐던 거, 안 쳐다보는 종목들, 이러한 것들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들의 전략도 그동안에 이제 매수했던 종목들이 조선기계, 소프트웨어, 이런 좀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종목들, 그들도 매수했다가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나 수급이 조금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들 역시도 한국 증시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 업종 내 좀 스위칭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좀 이러한 흐름들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연기금 수급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일간 단위로 패턴을 바꾸지 않는 만큼 추세가 살아있는, 수급 추세가 살아있는 지금 말씀드린 소외 업종들, 여기에 한번 주목을 해 보시면은 그래도 뭐 우리나라 증시 상단이 갇혀 있는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시기에 어느 정도 그 방어 전선은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 1, 2주 동안 연기금 쪽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중국 경기나 소비 회복 기대감 등에도 베팅하고 있다 얘기 주셨는데 3월 말에 또 공매도 재개 이슈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평가되어 있는 업종들이 좀 타깃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과거에 2차 전지 섹터가 사실 무차별 공격을 받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조방전이 너무나 많이 올랐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감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경계감 가질 필요가 있는데 저는 어차피 공매도가 특정 테마나 종목의 추세적인 주가 변동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들 역시 데이터를 같이 주가랑 놓고 보면은 실적 기대에 따라서 움직여요. 저는 이제 특히나 공매도 같은 경우는 주의해야 되는 게 3월 말에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때 지금 주도주가 뭐가 될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또 바뀔 수가 있겠네요. 지금 시점에서 주도주는 저는 조선기계와 같이 방산이라고 하는데, 주도주 공매도를 하는 거 리스키합니다. 공매도 잘못 쳤다가는 그들 역시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손실을 보게 되는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저는 그 3월 말에까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그때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는 업종들은 뭐 저희가 공매도 재개한다라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만 영향을 미치지 뭐 중장기적으로 주가의 추세를 만들어내지 않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잠깐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23년도 11월에 공매도 금지하자마자 이틀 동안 2차 전지주들 폭등을 했잖아요. 그때 시장에서 나왔던 생각은 여긴 앞으로 폭등할 일밖에 없다. 공매도 안 하니까 매도 버튼 뽑았으니까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주가 보시면은 원위치가 된 것도 결국에는 아무리 공매도란 이 수급적인 요인은 추세나 펀더멘털에 영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단기간에는 물론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경계심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지만 결국 잘 가던 그 추세를 우리가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직 상승룸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쪽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은 여전히 유효한지도 궁금합니다. 특히나 관세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네. 그건 또 우리가 앞으로 차차 헤쳐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관세 리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주가를 계속 아래로 밀어내는 그 요인보다는 이제 관세가 생각보다 덜 부과된다, 더 부과된다 이런 좀 우려의 그 트레이딩 단계로 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관세의 핵심 공격 품목들인데 여기는 관세 관점에서 보기보다는 이 관세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들의 그 업황과 실적들이 좋아질 수 있는가 이거를 따져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픽을 하면은 차라리 지금 반도체가 제일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환율 효과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구간이긴 한데 실제 지금 주요국들에서 수요가 잘 뒷받침되지 않는 부분이고 2차 전지 요즘에 굉장히 세면서 다시 한번 뭐 왕의 귀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들도 역시나 그동안에 안 좋았던 것들 이제 다 반영이 됐고 이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의 구간으로 넘어간 거지 기대감이 숫자로 현실되는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기대감이 숫자로 발현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쪽들이 대응에 용이하지 않을까. 이 세 개의 업종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세 리스크는 아무래도 그 4월에 이제 부과한다라고 했던 시점까지는 계속 좀 존재할 거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언급했던 세 가지 업종 중에서는 우리가 반도체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한한령이 8년 만에 해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잖아요. 이게 사실 뭐 하루 이틀 나왔던 이야기도 아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좀 막연한 기대감인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미디어나 엔터, 화장품 이런 쪽이 아무래도 시세가 크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쪽 섹터는? 여기도 지금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구간이고 이제 실체화 되려면은 3월 달에 발표되는 월간 소비를 포함해서 여러 데이터들을 확인하는 후행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들 수 있는 생각은 후행해서 대응하다가는 올라가는 거 다 놓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중국 소비주와 같이 그동안의 주가가 많이 이제 내려갈 만큼 내려간 업종들은 이미 데이터를 확인하고 나서 대응해도 주가 올라갈 룸들은 남아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이제 숫자가 실체화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이제 미디어, 엔터, 화장품주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은 저는 엔터라고 볼 수가 있고 엔터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그 관세에 대한 내러티브도 좋잖아요. 그쵸, 관세 무풍지대 이러한 좀 내러티브도 충분히 저희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엔터주 쪽들이 이 세 개의 업종 중에서는 가장 투자 선호도를 높게 가져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3월에 나오는 그 소비나 제품 판매 데이터를 또 봐야 되다 보니까 지금 안 가면 놓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좀 더 데이터 지켜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관세 우풍지대 아무래도 숫자로 딱 증명하고 있는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질문 드릴게요. 지금 굉장히 업종 간의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장세입니다. 어렵죠. 낙폭 과대주와 주도주 간의 공방도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속에서 포트를 어떻게 좀 꾸리면 좋을까요? 네, 순환매 장세는 좋은 말로는 이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업종에서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다른 측면에서는 엇박을 타기가 쉽잖아요. 어려워요. 엇박을 타기가 쉬우신 분들에게 쉬운 환경 속에서는 차라리 주도주 저는 지금 조선기계 이 방산이 주도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냥 몸을 고정시켜 놓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순환배 장세가 수시로 일어났던 구간을 보면은 주도주한테 가장 기회가 많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빈도수 관점에서 이 주도주에 지금은 올라타 있는 게 낫지 않나.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 기계처럼 잘 가고 있는 쪽 여전히 우리가 고정해서 보자 얘기 주셨습니다. 이렇게 잘 주도주만 선택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내기 쉬운 장이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네요. 오늘 이런 자세한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